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책을 앞에 두고 있을까요? 아마 새로운 책일 거예요. 상상 못 하셨을 겁니다. 제목이 무려 경제적 공포라는 책이에요. 비비안 포레스테라는 작가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공포는 존재하였기 때문에 지금 존재한다. 또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문장이 보입니다. 공포는 반응이지 현실이 아니다. 공포는 겁먹은 자에게만 효과가 있다. 공포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행위 동기여서 오랫동안 편리한 통치 수단으로 쓰였다.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그것도 그렇고 여러 그 사회적인 그런 돌아가는 것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경고음, 알림음, 이런 것들, 특보, 이런 것들이 수시로 쏟아지면서 좀 이건 아닌데, 물론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시기를 악용하는 누군가도 있을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 개개인이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부쩍 들어요. 이 좀 어수선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심약하고 그리고 어딘가 조금 붕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혼란함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언가가 찾아들 여지가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회사에서도 좀 이런 분위기가 저에게 감지가 되었고, 그리고 또 가까운 저희 가족에게도 좀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수업을 받고 있는 그 영어 선생님에게도과의 대화 속에서도 대화 속에서 그 미국의 상황을 접하면서도 거기도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서 똑같은 그런 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포라는 감정을 같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시기가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해 오고 있는 그런 세력들에게 너무 얘기가 추상적이고 모호한가요? 생각해 보세요.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에게는 그들은 심지어는 이런 공포를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이용할 뿐이지. 제가 말이죠, 무슨 남양 특집이라도 되듯이 그런 무서운 추리소설을 한 편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문득 드네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선택한 책에 제가 왜 이 책에, 이 스토리에 눈길이 가나 생각해 보다 보니 그런 이유가 제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포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있는 이 책은요,
제가 가끔 읽어드리는 정희진 씨의 책입니다. 정희진처럼 읽기라는 책이고요. 내 몸이 한 권의 책을 통과할 때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독법, 그리고 그녀가 읽은 책들, 그녀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수록된 경제적 공포, 비비안 포레스트의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직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이들을 만난다. 이 헌신적인 사도들에 대한 내 감상은 세 가지다. 저 열정이 부럽다.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먼저 가시지. 여기가 지옥인데 뭘 벌써부터 걱정을. 이런 세 가지 감상이라는 거예요. 삶이 지옥이라 사후 지옥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나쁜 일이야. 정희진 씨의 말입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지금 지옥 살고 계세요? 저도 때로 많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이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그리고 이 사이클이 좀 빨라요. 다행이요. 그래서 심각하게 우울해서 여기가 지옥이려니 싶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웃고 있는 저를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라요, 저도. 어쨌든 왜 또 갑자기 여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감정이 바로 공포죠. 그게 성공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거고, 대부분은 그냥 우리 다 무시하고 지나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그 공포를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나와 함께 어떤 믿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공포에 읍소하는 전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공포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아마 그들을 이 이야기의 소재로 쓰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 공포, 이 소개해 드리려는 비비안 포레스테의 책은 노동의 소멸과 잉여 존재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 경제적 공포의 저자 비비안 포레스테는 그의 다른 명저 고요함의 폭력에서 이 상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지옥은 비어있고 악마들은 다 여기 있다. 라고요. 이 경제적 공포라는 이 책은 자본론 이후에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서라고 합니다. 1996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후 1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책 내용은 우리가 매일 실감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이런 거죠. 경제가 성장할수록 고용은 줄어든다 와 같은 이런 참 실감이 되면서도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현실, 이것과 이 현실이 우리 인류에게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묻고 있어요. 살아갈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가?
우린 그냥 다 인간이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수정에 성공해서 이렇게 인간으로 탄생하게 된, 이미 무언가를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입증은 우리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서 모든 입증을 완료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간 아닌가요? 우리가 꼭 살아갈 권리를 갖기 위해서 어떤 그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만 우리가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저자는 던지고 있어요. 똑똑한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인재 경영 시대를 이미 지나왔죠. 몇 년 전 어떤 신문사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 책이 또 나온 이후로도 여러 해가 지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정보화에 앞서가자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었죠. 산업화 시대에 100만 원 상당의 자원을 생산하려면 100일 동안 100명의 노동이 필요했었다면 지금은 그 일을 한 명이 단 하루에 처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99명은 그 나머지 99일 동안 무얼 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일자리는 바닥났고요. 10대들은 공부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바닥났다. 이건 뭐 어제 오늘이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책이 나왔던 그 몇 년 전, 7, 8년 전 그때 이미 바닥 난 거죠.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매해 7, 8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도 설마 이보다 더 나빠지랴, 지금이 최악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왔는데 최악이 아니라 그때가 최상이었던 거죠. 미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라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다. 일자리에 관한 한.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끝을 갱신하고 있어요. 바닥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인공지능이, 로봇가 우리의 일자리를 꿰차고 말았죠. 점점 더 그래져 갈 겁니다. 정말 우리 나머지 99명은 하루도 아니고 99일을 대체 무얼 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길고도 긴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이 긴 인생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도 낳지 않고 낳을 수도 없고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 의학은 발달해서, 농업 산업은 발달해서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도대체 이 긴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가, 그런 질문 나올 수밖에 없죠.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저자 비비안 포레스테는 자본주의가 지구를 삼켜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인간성 밖으로 추방된 이 시대 속에서의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 경제적 공포에서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요. 돈 앞의 인간, 돈 앞에 놓인 인간, 특히 계급 심리 분석이 아주 뛰어납니다. 지성과 입장, 당파성을 겸비한 자의 글쓰기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문장은 빼어나고 정치적 입장은 올바르다. 학문간 경계 지키기에 문지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알매 겁먹은 지식인에게 다학제 연구의 모범이 되어주고 있는 책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 책 경제적 공포가 재미있게 읽혀지려면 어느 정도는 독자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 즉 잉여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성숙한 자세가 없다면 이 성숙할 필요까지도 없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비참하고 심란하고 놀라워서 도중에 책을 덮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속마음을 그리고 내가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군요. 이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요. 가장 문제적인 독자는 남 얘기로 치부하고 나는 아니네 라고 안도하면서 타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유형이 바로 최악의 문제적 독자라고 이 정희진 씨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사실 이 경제적 공포라는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네요. 자본론 이후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서라는 대목에도 끌리고 그리고 비평가인 동시에 소설가라는 이분의 정체성도 그렇고 또 비평가이고 소설가인데 이런 경제학 책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또 참신한 것 같고요. 이 책 경제적 공포는 1996년 오래전에 25년, 5, 6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 여전히 그것도 아주 적확하게 유효성을 지금 이 시대에도 지니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어떤 그런 탈출구를 안내해주고 있을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는 거죠.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은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사실 1996년도면 제가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기약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을 영도 못했어요. 제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 너무 철이 없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과연 정말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그랬다고 한다면 왜 그것은 지금의 패러다임과 꼭 같을까요? 25,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도 여전히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 패러다임입니다. 저출산이 가장 뚜렷한 징표고요. 저출산은 양육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책보다 현실 인식이 빠른 여성들의 지혜, 결혼 기피와 만혼을 택한 여성들의 지혜의 결과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여성들이. 주지하다시피 저출산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인류의 자구책이었다. 그러니까 뭐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네요.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핀처도 영화 세븐에서 모건 프리먼을 통해 브래드 피트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이런 시대에 아기를 낳는 것은 아이에 대한 죄악이야 라고요. 고용과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대다수 인류는 착취당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빼앗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가 되었다. 잉여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과 노동의 시대는 끝이 났고 착취당할 기회마저, 노동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빼앗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잉여 존재들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으며 무엇을 부여잡고 이 긴 생을 버텨내야 할까요? 어떻게 사실 건가요? 저에게도 묻고 또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미숙 선생님 같으면 공부를 하라고 하실 거예요. 어려운 공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재밌는 공부. 그게 꼭 책을 통한 공부가 아니어도 좋고, 어쨌든 무언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결과를 또 다른 새로운 나만의 해석, 나만의 어떤 기술이 들어간 방식으로 재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배움에 몰두하라, 배움과 새로운 창조에 몰두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실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노홍철, 요새 홍철 책방이라고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북카페, 빵을 파는 베이커리 카페, 그 노홍철의 홍철 책방이 있는데요. 노홍철이라고 하면 이 긴 인생을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즐거운 일을 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권할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고용과 노동 벗어나서 한 사람은 공부하면서, 한 사람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공통점은 그거예요. 놀듯이 하라는 겁니다. 즐기면서. 그리고 정말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면 되게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처럼 쉽사리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너무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박탈당한 고용과 노동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되찾았다 생각하고 그런 프리하게 공공자산이라고 할까요? 그 나라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최대한 누리면서 그런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즐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 긴 인생을 버텨가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고요. 또 다른 멘토들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권유하겠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본인은 이 긴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각자 본인에게 잘 맞는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정규직으로 일해서 많은 세금을 내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바지하고 세금으로서 이바지하고 내 부를 열심히 축적하겠다. 저는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이제 21세기에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은가 합니다. 외면 회피하시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실 데가 없습니다. 그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새요. 왜냐하면 페이지는 고작 3페이지인데 내용이 이 정희진 씨의 글쓰기 스타일이 낭독에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자꾸 부연 설명하게 되고 그리고 제 이야기로 이렇게 끼어들 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책 속에 있는 문장 좀 읽어드릴게요. 공포는 태초부터 있었다. 공포는 모든 것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공포의 지칠 줄 모르는 현실성. 즉, 인간이 매 순간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그것의 속성이 과거 완료이기 때문이다. 저 이 포착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아요. 공포는 모든 것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포에 지칠 줄 모르는 현실성. 즉, 인간이 매 순간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그것의 속성이 과거 완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거에 공포가 존재하였었기 때문에 지금 공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과거의 공포에 대한 기억, 경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의 공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습은 정당성을 갖는다. 과거에 받아들여졌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관습은 정당성을 갖는다. 이거 정말 싫지 않아요? 저는 정말 싫어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또 따지지도 말고 반드시 또 그러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 너무 싫지 않나요? 그러나 공포는 반응이지 현실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포는 겁먹은 자에게만 효과가 있다. 공포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행위 동기여서 오랫동안 편리한 통치 수단으로 쓰였다. 인간의 과거는 다양하다. 그중 어떤 경험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지는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세계화를 겪는 훈련이 아니라 세계화로부터 빠져나오는 훈련을 함으로써 세계화에 부응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하다 그러하다라고 믿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 내가 판단한 것이기보다는
어딘가에서 들었거나 어느 저명한 학자나 먼저 연구한 어떤 누군가, 먼저 고민한 누군가가 밝혀놓은 그것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대부분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퀘스천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래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아마 거의 많은 것들을 70~80% 아니면 그 이상을 다 부정될 수 있는 것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 불러일으킨 그런 핵폭탄 같았어요. 이 정희진 씨의 글은 또 그리고 그녀가 추천한 책들은 정말 깜짝 놀랄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체제에 신호를 부을 것인가, 폭탄을 설치할 것인가, 자폭할 것인가, 필요한 것은 암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것, 무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같습니다. 무능한 잉여의 유일한 자원은 생각하는 능력뿐이다. 필독을 권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자녀 교육, 투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 책, 경제적 공포, 이 책 저도 필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필독을 권해드려요. 공포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행위 동기여서 오랫동안 편리한 통치 수단으로 쓰여왔고, 다양한 과거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지식들 중에 어떤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비록 이 고용과 노동 이런 것들을 박탈당하고 인간에게도 박탈당하고 사회에게도 로봇과 AI에게도 박탈당할지언정 저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과 공존하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길을 찾는 그 배움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 다른 삶으로 건너가게 해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세 페이지 3페이지예요. 108, 109, 110 이 세 쪽을 가지고 34분을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경제적 공포, 비비안느 포레스테의 책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어디 도서관이 됐든 또 어디 서점이 됐든 검색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